가족폭력 논란의 중심에선 가수 효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효린 측은 처음에는요, 피해를 주장한 사람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가 돌연 명예훼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우전열 사장, 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된 거죠?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온 게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25일입니다. 상습적으로 옷이나 돈을 빼앗겼고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폭행을 당했다. 친구 같은 경우는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맞기까지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본명은 김효정 씨. 실제 예명은 인기 걸그룹 시스타 출신의 가수 효린 씨였습니다. 네. 효린 씨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거죠. 지금까지는 효린의 폭행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사실 확인 전에 단순히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마녀 상황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론 익명으로 올라온 사이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네. 그러기에는 올라온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 사진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김효정이네요. 이름도 본명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폭행을 당한 어떤 경위 내용들을 보면 폭행을 하는 방법 같은 거, 내 친구는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폭행을 했다는 동, 그다음에 놀이터에 끌려가가지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동, 이런 거 등등등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신빙성 있는 글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실제로 졸업사진을 이제 첨부하기도 네. 하고, 졸업사진 밑에 이 글을 올린 시점, 글을 올린 인터넷 게시판 이름을 적으면서 이게 그냥 어디서 가져온 사진으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이 당사자라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 두 사람이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폭행의 증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팬덤 사이트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어느 학교의 졸업사진을 각 기수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짜집기 하는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게 효린 씨가 폭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정황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맞았고 이름이 어떻게 되고 오는데 사실 이건 사파가 섞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제 글을 올린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도 효린에게 피해를 당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사연이 이미 첫 번째 글을 올린 사람들의 글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글이 사실이라는 식으로 댓글을 단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제 효린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효린을 쳐다보기만 해도 뭘 쳐다보냐면서 온갖 언어폭력을 했었다. 예. 그리고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을 하루만 좀 빌려 입자라고 얘기해서 빌려주면 며칠째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면 선배가 뺏어가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놀이터에서 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처음에 올린 인터넷 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놀이터 폭행의 당사자인 것 같은데, 놀이터에서도 눈이 새빨갛게 될 정도로 맞고 입술이 부풀 정도로 맞았다. 그날이 원래 부모님과 시골에 가는 날인데 엄마가 놀랄까봐 시골에 못 가고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학교로 달려갈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포함해서 애초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댓글까지 추가로 올라오게 됐죠. 최초에 폭로를 한 사람은 노래방 마이크, 그러니까 도구까지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 두 번째 폭로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 예. 그리고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효린 씨가 수업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 교실로 와라. 불러가지고 가면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신발 같은 걸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갔고, 그리고 그냥 빌려주지 않아서 달라고 하면 그거를 기화로 해서 이제 폭행을 했다. 이런 내용 등등도 있고요. 하여튼 첫 번째 냈던 이 올라왔던 글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의 그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차피 사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네. 현재 이런 내용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 보여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 효린 측이 처음에 입장문을 발표할 때 좀 애매모호하게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도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만나서 해결하겠다. 최초에 이런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누리꾼들은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1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찾아뵙고 뭐 얘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지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래됐으니까 혹시 또 어떤 사람인지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공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양쪽이 다 가능한데요. 아니 땐 굴뚝 연기 나랴 라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기가 났다는 것은 굴뚝을 뗐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기가 났다고 해서 무엇을 뗐는지 그리고 얼마나 뗐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익명으로 얘기한 것들이 과장이 된 것은 아닌지 내지는 또 없던 일이 좀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효린 입장에서도 조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다가요. 갑자기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는데 뭐 계기가 있었나요? 어제 오후에 2차 입장이 나오면서 이제 소속사의 입장이 좀 더 강경하게 돌아섰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애초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던 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소속사가 이런 입장을 밝혔죠. 지금 일방적인 주장으로 10년간 한 길을 걸어왔던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 면회계 활동에도 아주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모욕감과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연예인이라는 연예인이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위치를 악용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물론 글을 올렸다가 내린 사람, 내렸다고 지금 지목된 최초 글을 올린 사람도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히긴 했습니다. 기사 자신이 그 글을 올린 다음에 몇 시간 뒤에 기사가 나갔고 그 기사가 나간 뒤 몇 시간 뒤에 효린 씨가 SNS로 직접 본인에게 접촉을 해왔다는 거예요.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방금 귀국을 했는데 내가 연락이 늦어서 미안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자기가 몇 시간 뒤에 한 6시간 뒤쯤에 이 효린 씨가 중학교 동창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연락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린 씨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소속사를 통해서 강경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글이 없어진 것, 글이 사라진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IP를 차단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한 거지 본인이 뭐 자진해서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건이 굉장히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로글이 처음에 퍼진 뒤에 효린 측은 뭐 기억이 안 난다.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피해자가 글을 삭제하니까 2차로 다시 입장을 발표해놓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소속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삭제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털에서 임의로 삭제를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선우차가 좀 바뀐 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효린 쪽에서 무엇인가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다른 어떤 포털에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차단했을 수도 있는 거고 명확한 부분이 이쪽은 아직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실제로 포털에서 그렇게 IP를 추적해가지고 삭제를 할 수 있는 아이디죠. 거예요? IP가 아니라 아이디를 아이디를 찾아내는 삭제할 수 아이디의 있는 어떤 특정한 정책 같은 걸 가지고 막아놓는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물론 그 포털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먼저 효린 쪽에서 무엇을 해갖고 나중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거꾸로 여기서 삭제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예를 들면 부분이라는 뭐 거죠. 법원의 가처분 결정 그렇죠. 같은 예, 거에서 예. 포털에 이런 접근 차단 같은 것들 요구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죠. 효린 소속사 측이요. 지금 명예훼손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지금 이제 포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포털에 이렇게 이제 명예훼손성 글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포털에서 그런 것 때문에 차단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효린 씨 측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 그래서 일단은 뭐 삭제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삭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또 의견이 또 다시 상충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예.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꼭 허위 사실일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요. 사실일 때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상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불법 행위일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사실인 경우보다는 만약에 여기에 허위가 들어갔을 때에는 연예인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과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연예인은 이 명예로 인해서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정말 날조된 것이고 거짓이라면 상당한 그런 어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서는 이 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좀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폭행이라든지 상해죄는 이미 15년 전 일이면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그 부분을 지금 글을 올리신 분이 효린 씨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해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효린 씨 측에서 명예훼손죄, 즉 말하면 이제 뭐 사실을 적시했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건 상관없이 명예훼손죄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제로 그런 학폭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전말이 나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효린 씨 측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인데요. 15년 전 일이라서 지금 의원님 얘기한 대로 이제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말이죠. 증거가 이미 산일되어 있고 그렇죠. 기억의 한계 그리고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래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증거의 산일, 증거의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뭐 증인들이 나타나고 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생활 기록부를 함부로 이게 공개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 그러니까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죠. 이 학폭 미투에 휩싸인 연예인이 또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기 시작한 밴드 잔나비의 멤버죠. 네, 최근 뭐 뜨고 있는 인기 밴드 잔나비의 member 유영현 씨도 학교 폭력 의혹에 시달린 겁니다.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이 이제 폭로글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유영현 씨가 학창 시절에 자신에게 비닐봉지를 씌워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물함에도 뭐 장난을 쳤다 이렇게 이런 폭로가 나온 다음 날 유 씨가 자진해서 이제 멤버에게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효린 씨 논란도 있지만 연예계 전반의 학폭 미투 논란으로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기도 합니다. 대중의 영향력이 이제 거꾸로 좀 인성을 판단하는 어떤 네. 기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잔나비 같은 경우는 이번 논란으로 뭐 대학교 축제에서 뭐 배제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숙명여대 청파제죠. 청파제에 아마 원래 잔나비가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 측에서는 위약금 없이 그냥 해제를 하고 가수 유나 씨가 아마 대신하기로 이렇게 자리를 채우기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소속돼 있는 그룹의 참여는 숙명인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축제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영향을 아주 크게 끼치는 만큼 인성도 좀 신뢰만큼 중요하다는 것. 지금 연예인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명심하셔야겠습니다.